증시 전문 프로그램 투자 불변의 법칙 필살기 파이브스타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자, 이번 주 코스피가 2200선을 다시 회복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다음 주도 과연 이런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 개발 기대감에 코스피도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네. 그런데 2200만 가면은 꼭 발목이 잡혀서 무너지곤 했는데 다음 주 시장 방향과 대응 전략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주식시장에 정말 많은 이슈가 있었죠. 그 가운데 이번 주에는 한국판 뉴딜 정책 발표로 관련주들이 큰 주목을 받았었죠. 네, 최근 시장에는 한국판 뉴딜 수혜주에 대한 옥석 가리기가 한창인데요. 과연 어떤 종목들이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여줄지 뉴딜 관련주에 대한 투자 매력을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뚜렷한 방향성 없이 극심한 변동성 장세를 이어가면서 마땅한 투자처 찾기가 쉽지 않으시죠. 이럴 땐 파이브스타 핵심주 눈여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준비하셨죠? 네, 다음 주도 투자의 재미를 확실히 안겨줄 파이브스타 핵심주 준비했으니까요. 오늘도 많은 기대해 주세요. 투자자들에게 속 시원한 해법과 전략을 세워줄 투자 불변의 법칙 필살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 주간 등락을 거듭한 국내 증시 7월 17일 코스피 2201포인트, 코스닥 783포인트로 한 주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렇게 계속되는 변동성 장세 속에서도 파이브스타는 놀라운 적중률과 수익률 자랑하고 있는데요. 오인오색 필승 전략으로 무장한 파이브스타. 그 가운데 수급이 확실한 중소형주를 집중 공략해서 완벽한 매매 타이밍으로 수익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김우용 대표의 수익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우용 대표는 지난 8일 진단키트 관련주 휴마시스를 정확히 공략해서 단기에 32%라는 놀라운 수익률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뉴스타 역시 계속해서 알찬 수익 더해가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지수를 선행하는 강한 섹터 승부사 강성현 대표의 수익률도 전해드리겠습니다. 강성현 대표는 폴더블폰 관련주 DKT를 공략해서 30% 이상의 높은 수익률을 보여줬습니다. 빛나는 수익을 쌓아가는 파이브스타와 뉴스타, 이 올스타의 핵심 종목 및 투자 전략은 톡방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샵 3232로 문자 보내주세요. 그리고 유튜브 SBS CNBC 증권 구독과 함께 카카오톡 채널에서 SBS CNBC 파이브스타를 검색하신 후에 친구 추가해주시면 다양한 주식 정보 간편하게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바랍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주도할 새 국가 발전 프로젝트 한국형 뉴딜 청사진이 공개됐습니다. 2025년까지 투입되는 총 사업비만 무려 160조 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양대축으로 미래 먹거리를 선점하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밝혔죠. 그리고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가 생중계되던 지난 14일. 소문을 사서 뉴스에 팔아라라는 시장의 불문율은 다시 한번 확인이 됐습니다. 그동안 날개 단 듯 치솟던 관련주들이 하나둘 급락세를 연출했는데요. 한국판 뉴딜 수혜주로 통했던 종목들의 상승세는 이대로 마침표를 찍는 걸까요? 증권가에서는 그동안의 급등에 따른 과열 우려와 함께 정부의 막대한 정책적 지원을 등에 업은 이상 단기 상승에 그치지 않고 향후 시장의 주도주로 자리 잡을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는데요. 과거 대공황기에 침체한 미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추진된 뉴딜 정책, 그리고 대공황 이래 최악이라는 코로나 대위기 속에서 재등장한 2020년 한국판 뉴딜 역시 우리 경제는 물론 증시에도 훌륭한 처방전이 될 수 있을까요? 이번 발표가 시장은 물론 내 계좌를 살리는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되는 지금. 수많은 이슈 속 저의 픽은 한국판 뉴딜 수혜주 지금 사도 될까입니다.
이번 주 코스피가 2200선을 재차 회복했고 코스닥 역시 780선을 탈환하면서 연고점을 다시 썼습니다. 자, 그런데 안착이라든지 계속해서 2200선이 지지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 모습인 것 같아요. 요새 시장 보면 퐁당퐁당 장세라고 그래서 맞아요. 하루 오르고 하루 떨어지고 하루 예. 오르고 하루 떨어지고 계속 그렇게 되고 있는데 6월 중순 이후에 우리 코스피는 그런 시장이 되고 있고 2200만 가면은 떨어지는데 그 가장 큰 이유는 외국인들이 매수를 안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개인들도 2200 가면은 더 이상 안 사거든요. 네. 그럼 그거 받아줘야 되는데 그게 없다라는 거죠. 결국 이걸 외국인들이 해줘야 되는데 유동성이 부족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유동성이 부족하냐면은 6월 IMF 보고서에 나온 바에 의하면 세계의 60%에 달하는 나라들이 코로나로 인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푸른 돈이, 그러니까 투입된 돈이 11조 달러, 우리 돈으로 1경 3,200조나 됩니다. 어마어마한 돈인데 우리나라도 5월 M2 통화량 기준으로 3,054조, 뭐 한 달 만에 54조가 늘어나서 사상 최대를 계속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안 돌고 은행에서 계속 잠겨져 있다는 거죠. 네. 돌질 않고 있어요. 미국 은행에 지금 잠겨져 있는 돈이 2조 달러, 우리 돈으로 한 2,400조가 됩니다. 4월과 5월 두 달 동안에 1조 5천억 달러가 더 늘어났어요. 예. 예. 불안하니까 안 쓰고 저축을 하는 거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가 통화량은 늘어났는데 유통 속도가 계속해서 계속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유동성이 아직 본격적으로 확대되지 않고 있다.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고 코로나가 진정되면서 좀 경제가 살아나는 기미를 보이게 되면 유통 속도가 빨라질 거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글로벌 유동성에 의한 시장이 한번 크게 올 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 주 가장 큰 이슈 중 하나가 바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였습니다. 그동안 기대감으로 상승했던 주요 종목들은 오히려 발표 당일에는 하락하기도 했습니다만 하반기 증시 뉴딜 수혜주가 주도할 거라는 전망도 상당하죠. 자,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사야 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파이브스타 의견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지금 사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오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올려주세요. 두 분 의견이 엇갈리는데 이성호 대표는 지금이라도 매수해도 좋다 이런 의견이신 거네요. 저는 뭐 한국판 뉴딜에 그렇게 크게 기대를 걸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근데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도 그린 뉴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친환경, 저탄소, 예. 그리고 또 디지털 뉴딜의 핵심인 5G 이게 어마어마하게 투자가 들어가거든요. 이게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거라는 거고요. 코로나 이후에 망가진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뭔가 새로운 산업을 찾아야 되는데 그 나라 쪽에서도 바로 이런 쪽이다라고 예. 보고서 투자를 하는 거죠. 글로벌 선두 기업들의 주가가 오르면 당연히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죠. 뭐 테슬라 올라가면 전기차 영향을 네. 받듯이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 이제 뭐 또 긍정적인 것은 이게 실제 실적으로도 연결될 수 있다라는 건데 예를 들어서 올해하고 내년에 글로벌 각국이 5G 투자에 들어가는데 업계 1위인 화웨이가 배제가 되면은 예. 삼성전자 파이가 더 커지겠죠. 그럼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5G 기업들 당연히 실적이 호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뉴딜 수혜주가 하반기를 주도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보지만은 그러나 계속해서 순환매 과정에서 떨어지기보다는 돌아가면서 올라가는 그런 짭짤한 수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업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반면에 이익은 대표는 그동안 관련주들이 좀 너무 올랐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이제 한국판 뉴딜 정책 발표는 미리 알려졌죠. 예. 발표한다는 것을. 그래서 미리 알려짐으로써 관련주들, 수소차라든가 풍력 관련주들이 미리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네. 사실 기대감으로 이렇게 크게 상승을 하고는 뒤에 실적이 받쳐야지만 추세적으로 상승이 나오는데 한국판 뉴딜 정책이 실적으로 받쳐주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요. 따라서 굳이 지금 기대감으로 크게 상승됐는 지금 매수하기보다는 충분한 어떤 시간이 지나고 조정이 나온 후 기업이 실적이 가시적인 모습이 보일 때 그때 매수해도 충분할 걸로 보입니다. 네. 자, 역시 종목 선별이 가장 중요해 보이는데요. 이 한국판 뉴딜 수혜주를 투자한다면 어떤 종목들을 눈여겨봐야 할까요? 우선 증권가에서 거론되고 있는 수혜주를 준비해봤는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디지털 뉴딜과 이제 그린 뉴딜로 나눠서 많은 종목들이 수혜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게 되면은 대부분의 종목들, 특히 다수의 종목이 코로나19 수혜주로 불리면서 상반기에도 이미 큰 상승세를 보여줬던 종목들이 있네요. 그렇죠. 뭐 한국판 예. 뉴딜이라는 얘기가 그 단어가 처음 나온 거는 사실 2004년 노무현 정부 때였고요. 예. 근데 현 정부에서는 4월부터 뭐 정부
그리고 청와대, 민주당 뭐 여기저기서 다 이제 관련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는 상당히 반영이 된 상태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반영이 이미 많이 됐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뭐 우리나라만의 일도 아니고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상반기에 주가가 많이 오를 수밖에 없었고요. 더군다나 이 종목들이 언택트와 겹치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상승 요인으로 볼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로 상반기에 이런 이유들 때문에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한국판 뉴딜 발표로 가장 큰 관심을 받은 기업은 현대차가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이번 뉴딜 사업의 최대 수혜주로 지금 재평가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현대차는 당장은 수혜를 받을 걸로 보이지만 사실 현대차가 테슬라처럼 전기차 중심의 성장형 기업이라면 정말 크게 수익을 받을 겁니다. 하지만 현대차는 성장형 기업은 아닙니다. 예. 따라서 단기적인 수혜로 보셔야 되고요. 사실 그리고 난 뒤에 현대차가 지금 한국형 뉴딜 정책 발판으로 전기차가 글로벌 시장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온다. 네. 그러면 그때는 정말 크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기다렸다가 그때 매수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동안 다양한 업종이 한국판 뉴딜 수혜주로 불리면서 급등세를 보여줬는데요. 실질적으로 앞으로 어떤 섹터가 대장이 될지 궁금하시죠? 앞으로 가장 주목할 섹터를 공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려주세요. 5G 전기차. 예. 예, 아까도 5G 말씀 좀 드렸었는데요. 네네. 대부분 국가에서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5G 투자가 좀 늦어졌어요. 예, 그것 때문에 좀 빨라졌어야 되는데 늦어졌는데 늦어진 만큼 이게 투자가 앞으로 집행이 될 때 보다 더 강하고 빨리 들어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고 있고요. 미국뿐 아니라 지금 전 세계가 중국에 대한 견제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화웨이에 대한 배제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 있죠. 이번 주에 영국이 이제 통신장비 시장에서 화웨이를 배제하겠다라는 뭐 그런 발표가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영국이 이렇게 빠지면은 유럽 전체가 빠질 수가 있고 유럽이 빠지면은 또 그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 호재들이 앞으로도 좀 계속될 수가 있어서 뭐 유럽 전체가 또 화웨이를 배제하겠다 이렇게 되면 상당히 큰 거죠. 삼성전자의 화웨이는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고요. 하반기 가장 기대가 이쪽이 좀 크다라고 봅니다. 다만 전반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5G뿐만이 아니라 전기차, 수소차, 뭐 대체 에너지, 뭐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그런 대체 에너지가 뭐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좀 순환매 형식으로 계속 좀 고점을 높여가는 그런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익은 대표는 전기차 관련주. 예, 한국판 뉴딜 정책 발표할 때 현대차 수석 부회장님이 나오셔서 예. 현대차의 미래를 제시를 했죠. 네. 그래서 2025년까지 전기차 100만 대 생산,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율 10% 점령, 네.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거린 차들은 어떻게 보면 현대차의 어떻게 보면 사활이 달렸다 할 정도로 강하게 얘기를 했고요. 예. 그렇다면 자동차는 앞으로 전기차 중심으로 변화를 간다는 겁니다. 따라서 전기차에는 가장 핵심이 2차 전지죠. 그렇죠. 그래서 2차 전지 관련주 삼성 SDI나 P&A 솔루션, 상신 EDP 중심으로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한국판 뉴딜 관련주 가운데 이미 급등한 종목이 많기 때문에 접근이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혹시 뉴딜 관련주에 대해서 뭐 종목 선별이라든지 어떤 매매 팁, 노하우가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옥석을 가려야죠. 일단 옥석 가리기. 옥석을 가려야죠. 예. 일단 기대감이 어느 정도 지금 반영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실적이 중요합니다. 이제 2분기 실적이 이제 나오기 시작할 텐데요. 업황이 지금 2차 전지라든가 5G 같은 것들은 업황이 괜찮았거든요. 네. 수소차는 아직 좀 그렇지만은 뭐 이런데도 불구하고 적자가 계속된다든가 또는 실적이 오히려 더 나빠졌다. 이렇게 된다면 그건 분명히 회사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가급적이면은 증권사의 실적 예상치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매매를 하시는 게 좋다고 보고요. 그래서 12개월 선행 PER 기준으로 20배 미만이면은 충분히 투자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예상치보다 좋은 실적을 내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추가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찰과 매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익은 대표님 뭐 2차 전지 관련주, 그런데 2차 전지 관련주도 이미 많이 올라간 종목도 있고 이게 사실 매매 타이밍 잡기가 쉽지 않아요. 예, 앞에서 기업에 대해서는 잘 설명을 예. 했고요. 저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설명을 드리자면 네. 어떻게 보면
일봉으로 많이 상승을 했지만 월봉으로 길게 봤을 때 월봉 전고점을 넘지 않았다면 그런 종목들은 충분히 추가 상승 여력이 있으니까요. 월봉으로 한번 보시고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장 이슈 살펴봤고요. 앞서 두 분의 의견 참고하셔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식에 대한 유익한 정보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SBS CNBC 5스타를 검색하신 후 친구 추가하셔서 다양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지만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주식 이야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지금부터 영구와 해남 씨가 친절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이 코로나19로 빼앗긴 봄이 지나고 여름을 맞았습니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 그리고 무더위로 인해서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더 길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도 요즘 혼자 놀기에 달인이 또 돼가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카트 타고 싱싱 달리는 그 게임 있잖아요. 그 게임에 푹 빠져 있거든요. 두 분은 어떠세요? 뭐 저희 같은 경우는 분석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평일날은 엄두도 못 내고요. 주말 되면은 이제 뭐 직콕보다는 한강변에 자전거 라이딩 정도 이 정도 하고 있어요. 안 그래도 요즘 이 코로나 이후에 자전거 매출이 또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허인환 대표님은 원래부터 또 집콕 선호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뭐 주말에는 거의 다 이제 아이들과 같이 보내고 있고, 뭐 평일 저녁에는 좀 시간 잡아먹기 좋은 영화나 뭐 예능을 켜놓고 좀 자료를 정리하는 네, 그런 시간을 좀 갖습니다. 네, 진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일상이 다 투자 힌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불러온 가장 큰 변화는 역시 언택트, 비대면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올해 들어 주식시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또 미치고 있죠.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 바로 확인해 볼게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다시 달리는 언택트주입니다. 잠시 쉬어가는 듯했던 언택트 관련주들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면서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상반기 주식시장을 돌아보면 관련주들의 강세가 또 굉장히 두드러졌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그 시젠 같은 종목들 보면 진단키트주들이죠. EDGC까지 포함을 해서 뭐 전고점 돌파하면서 급등을 해준다거나, 그다음에 또 언택트 관련주 중에 유일한 게 그 NHN 한국사이버결제 같은 이런 전자결제 관련주들 있죠. 이런 그 직콕 매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해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카카오라든가 네이버 뭐 이런 종목들, 카페24 같은 종목들, 플랫폼 관련주들의 급속적인 성장 그리고 또 주가의 급등 이런 것들도 보실 수 있고요. 요즘 여러분들 보시면은 게임주들이 하나씩 눈에 띌 겁니다. NC소프트야 뭐 원래 그랬으니까 됐는데 나머지 넷마블이라든가 컴투스, 넥슨GT, M게임으로 이어지는 이런 웹젠 같은 종목들도 잘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파이브스타 두 분에게도 언택트 관련주들이 상반기는 물론이고요. 또 지금까지도 효자 노릇 톡톡히 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네, 뭐 원격 의료라든가 원격 솔루션 그리고 또 웹툰이나 게임까지 좀 그 언택트 안에서 좀 세분화되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좀 순환매로 좀 수익을 좀 쌓아갔습니다. 네, 김용구 대표님도요. 예, 저는 뭐 여러 종목보다는 특히나 한 종목, 카카오를 갖다 집중적으로 좀 공략을 했는데 그게 이제 주요했고요. 사실 14만 5천 원, 그 15만 원 선에서 매수한 게 이제 35만 원대를 넘어가서 36만 원대를 갖다가 녹화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뭐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그런 수익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역시나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수익률입니다. 김용구 대표님의 수익 종목이기도 한 카카오를 필두로 뭐 네이버, NC소프트의 활약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저 여기서 또 질문이 있는데요. 제가 또 요즘 주식 멸공 중이잖아요. 네네. 이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는 주식 격언처럼 최근 재차 상승세를 보이면서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는 카카오 같은 종목을 보면요. 그림의 떡 같기도 하지만 또 지금이라도 사야 하나 조금 고민이 되거든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아요. 지금이 제일 그럴 그 고민이 될 때인데요. 네. 과열 뒤에 오버슈팅이 나오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시점에서 쫓아 사면은 꼭 조금 더 있다가는 후회를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요럴 때는 조금만 한 템포 참는 거죠. 그래서 좀 눌릴 때 매수를 갖다 하는 것이 좋겠고요. 카카오만 하더라도 벌써 150%의 수익률이 나와 있어요. 이런 시점에서 매수하기에는 좀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럼 그 대응 가치가 될 수 있는 다른 종목들을 찾는 것도 좋고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분들은 오히려 저립 관리를 하면서 매매를 하는 것도 좋겠고 또 짧게
조정할 때 매수했다가 상승할 때 매도하는 이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여기서 또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 궁금한 게 정말 너무 많아요. 이 주가는 실적의 거울이라고 배웠는데요. 단순 테마가 아닌 실적이 탄탄한 종목들을 매수해야 하는데 이 언택트 관련주의 실적 믿어도 되는 걸까요? 네, 코로나19 그 장기화에 따라서 이제 언택트가 단순히 테마 종목이 아닌 3, 4월에서는 테마로 움직였지만 지금은 이제 실제로 실적이 나타나는 종목군들도 많기 때문에 이쪽에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좀 세분화를 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원격 의료 쪽에서는 이제 케어랩스와 이지케어텍, 또 원격 솔루션에서는 역시 알서포트, 또 온라인 쇼핑 관련해서는 뭐 지어소프트, 그리고 온라인 결제 면에서는 이제 NHN 한국사이버결제와 KG 이니시스이고 지금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이제 5월, 6월을 지나서 이제 7월 초에까지 해서 그 게임 섹터가 좀 올라오고 있는데 웹젠, 뭐 넥슨 GT, 네오 위즈 뭐 등등이 이제 한한령 해제 기대만까지 해서 이제 언택트의 또 주도 섹터의 섹터군까지 좀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상반기 시장의 반등을 이끈 주역 언택트 관련주가 다시 상승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과연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시장 주도주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O를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오, 두 분 다 오, 긍정적인 전망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파이브스타가 생각하는 하반기 포트에 담아두면 좋을 언택트 최애 섹터 바로 공개를 해주시죠. 하나, 둘, 셋. 네, 게임, 원격 솔루션. 네, 연구 대표님 먼저 들어볼게요. 네. 지금 여러분들 그 언택트 관련주 하면 웬만한 종목들은 다 올라갔어요. 네.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쫓아서 매수하기도 굉장히 벅찹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제 시작하는 섹터가 있는데 그게 바로 게임이에요. 게임. 예. 그래서 그 게임 온라인 플랫폼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게임들인데 이 네. 게임주들의 흐름이 장기간 하락을 한 다음에 숨죽어 있던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터트려진다면 이쪽에서 잭팟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이 패턴을 보면 대세 상승의 어떤 초동기형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점 또한 좋아 보입니다. 네. NC소프트는 당연히 뭐 대장주라서 저 높이 올라가 있으니까 그것은 제외한다 치더라도 그 다음에 보셔야 되는 종목들이 있는데 뭐 웹젠, NHN, 넷마블, 컴투스, 위메이드, 네오이즈 다 많아요. 많은데 그 중에서도 특히나 컴투스를 좀 눈여겨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허연한 대표님은 원격 솔루션이요? 네, 좀 다른 측면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언택트는 또한 그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디지털 뉴딜과도 좀 관계가 있습니다. 13일에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그 계획을 좀 발표한다, 로드맵까지 좀 제시하는 내용을 좀 계획하고 있는데요. 디지털 뉴딜 관련 뭐 빅데이터, 그리고 정보 보안 뭐 관련 통신 장비, 그리고 또 앞서 말씀드린 또 게임까지 해서 이쪽은 계속 좀 하반기에도 좀 관심을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 언택트 사회로의 변화 속에서 계속해서 성공적인 투자하시기 바라고요. 주식에 대해 알고 싶은 모든 궁금증 파이브스타 무료 톡방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 어떻게 하면 되죠? 네, 파이브스타 무료 톡방에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샵 3232 여기로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 안내 도와드릴게요. 그리고요. 네, 그리고 유튜브, SBS, CNBC 증권 필살기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저희가 친절하게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곧 이어서 종목 투자 별점으로 다시 인사드릴 테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어디 가지 마세요. 짧아요. 친절한 연구와 해남 씨 파이브스타 두 분과 함께 내일 더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짠! 다시 돌아왔습니다. 계속해서 한 주간 주식시장을 뜨겁게 달군 핫 종목을 파이브스타 김호영 대표와 집중 분석, 별점으로 투자 의견까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준비되셨죠? 네, 대응 전략까지 꼼꼼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핫 종목 만나보도록 하죠. 바로 2차 전지 관련주 코스모 신소재입니다. 이번 주 한국판 뉴딜 정책과 또 이재용, 정의선 두 총수의 2차 회동에 따른 기대감에 코스모 신소재가 급등세를 연출했는데요. 과연 계속해서 투자 매력 뽐낼 수 있을까요? 김호영 대표의 투자 별점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점 몇 점일까요? 4점. 오, 높은 점수 주셨네요. 네, 일단 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4점을 드렸고요. 특히 최근에 정의선 현대차 수석 부회장과 최태현 SK그룹 회장이 이제 지난 7일에 만남을 가졌는데요. 이로써 이제 정의선 수석 부회장은 SK, 삼성 그리고 LG 그룹 수장들과 모두 만남을 가지면서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를 비롯해 이제 그룹 간 협력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했다라는 전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업종은 대표적인 성장 산업이고 앞으로도 꾸준히 지금 전기차는 수소차는 앞으로 개발 단계지만 전기차는 이미 어느 정도는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2차 전지는 다각도로
다각도의 이 업종에 쓰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 2차 전지 관련주가 고공행진을 보이면서 또 투자자들의 관심 역시 뜨겁습니다. 이 개인 투자자들은 뭐 삼성 SDI, 뭐 LG화학 같은 대형주를 매수하는 게 유리할까요? 아니면은 중소형주를 매매하는 게 유리할까요? 매매 노하우가 있다면 좀 알려주시죠. 지금처럼 대세 상승 구간에 접어든 상태면요. 대형주라든지 중소형주에 관계없이 매수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상승 구간에서 대형주의 상승 속도도 지금 현재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빠른 편이고요. 그만큼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한 점도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고 있는데요. 대형주들은 지금 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가격 부담이 생긴다면은 단기적인 관점으로 덜 오른 중소형주에도 관심을 가지시되 대형주들이 조정을 받을 때에는 이 조정받는 대형주들에 대해서 꾸준한 관심을 가지실 필요는 역시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시장의 주목을 받은 또 다른 핫 종목 만나보도록 하죠. 바로 신규 상장주입니다. 이 SK바이오팜이 성공적으로 지주시장에 입성을 하면서 또 새내기주에 대한 관심 역시 뜨겁습니다. 이번 주 새로 입성한 종목들 역시 또 상장 첫날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소마젠이라든지 에이프로 등이 이제 상장하자마자 시초가부터 급등을 보였는데요. 소마젠 같은 경우에는 시초가가 그렇게 높게 형성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공모가 대비 가격 메리트가 있었기 때문에 상한가를 연속적으로 기록을 할 수 있었고요. 에이프로는 상한가를 기록한 이후에 바로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좀 음봉으로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당분간 신규 상장주의 상승 행진 계속 이어질까요? 김호영 대표의 투자 별점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점 3점 주셨는데 이유 들어볼게요. 일단 신규 상장주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기준이 없기 때문에 매매하시기가 굉장히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 별점을 3점 정도는 3점으로 드렸는데요. 올해 하반기 갈수록 이 신규 상장주들이 대여의 그 SK 바이오팜 이상의 대여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라든지 카카오게임즈와 같은 이제 카카오그룹 계열의 신규 상장주들도 여전히 IPO를 신청하면서 준비 중에 있는데요. 이런 종목들이 지금 현재 상장을 준비 중이고 관계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막상 상장을 하고 나면 어느 가격에 시작을 하던 간에 기준이 없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힘든데요. 간략하게 기준을 어느 정도를 잡아드린다면은 공모가 대비해서 시초가가 200% 상승해서 상승까지 나오고요. 그 가격에서 30% 상한가까지 또 진입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급등을 하게 되는데요. 공모가 대비해서 20% 이상 시초가가 잡힌다면 일단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경험이 없으시거나 대응이 불가능하다면 일단은 한 발 물러서서 조정을 기다리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20% 안쪽에서 시작했을 때 공모가 대비해서 가격 메리트가 어느 정도 있을 때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한 주간 시장의 주목을 받은 마지막 핫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네, 5G 관련주죠. 오이솔루션입니다. 이번 주 5G 관련주가 동반 상승세를 나타냈는데요. 그 속에서도 이 오이솔루션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김호영 대표의 2020년 핵심주이기도 한 오이솔루션 계속해서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지 투자 별점 바로 확인해 볼게요. 별점 3점 주셨네요. 일단 목표가 도달을 했기 때문에 별점은 3점을 드렸습니다. 목표가를 넘어섰기 때문에 지금 급등 구간이 나왔고요. 이제는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가라면은 65,000원에서 68,000원 정도 단기 목표가를 두고 단기 트레이딩도 가능하고요. 앞으로 하반기 생각보다 좀 빨리 올랐습니다. 원래는 상반기 1분기 때 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번 뒤쳐졌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4분기 정도에서 반응이 있지 않을까 했는데 이번 한국판 뉴딜에 포함이 되게 되면서 급등을 단기적으로 보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좀 더 빠른 속도로 단기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4분기까지도 꾸준히 상승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5G 관련주는 기대감에 비해서 상반기 다소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하반기는 다를까요? 앞으로의 전망과 함께 최선호주가 있다면 전해주시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국판 뉴딜에 5G가 가장 강력한 이제 업종으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반기 갈수록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반기 때 원래는 1분기에 기대감이 컸는데요. 예상보다 5G 가입자 수가 저조했고요. 그리고 코로나19 여파로 시설 투자가 되게 미비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이외의 해외에서의 5G 시설 투자가 굉장히 미비했는데요.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해외발 5G 시설 투자가 본격화되게 된다면은 좀 더 실적적인 모멘텀을 가져가면서 주가 상승 추가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급등을 했기 때문에 최선원주를 좀 다른 종목으로 바꿔본다면은요. 역시 시가총액
1위 이 5G 안에서 1위인 KMW를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중소형주에서는 광파워 분배기 업체인 PPI 최근에 상장한 종목인데요. PPI 같은 종목들도 눈여겨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 주간 시장을 뜨겁게 달군 핫 종목을 만나봤는데요. 앞서 5스타의 투자 별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장의 핵심 종목들 5스타 톡방을 통해서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샵 3232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에서 SBS, CNBC 5스타를 검색하신 후에 친구 추가해주시면 더 다양한 주식 정보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똑똑한 주식 투자를 위해서 뉴스타가 떴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강성현 대표만의 성공 비책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똑똑한 투자의 강성현 대표입니다. 벌써 1년의 반을 넘어 7월도 중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축구로 비교한다면 이제 후반전 시작입니다. 전반전을 경험 삼아 후반전에 같은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조금 더 나은 수익률을 얻으실 겁니다. 톡방만 제대로 봐도 수익이 보인다. 이번 주 톡방에서 뽑은 투자 키워드 첫 번째는 당연히 폴더블 폰입니다. 폴더블 섹터는 지난달 2차 전지에 이어 소개해드린 섹터였는데요. 8월 온라인으로 공개 예정인 갤럭시 언팩 행사를 대비해 폴더블 폰의 대중화에 관심을 가지자 말씀드렸습니다. 그중 저희가 공략한 DKT는 50% 이상의 수익률과 함께 수익 실현에 성공했습니다. 이후 지금은 단기 조정이 예상되는 만큼 신규 진입이 부담스러운 위치이지만 폴더블 폰의 기대감이 살아있고 실적으로 연결될 후속주들이 있는 만큼 중장기적인 꾸준한 관찰이 필요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톡방에서 뽑은 두 번째 투자 키워드는 실적 시즌의 본격화입니다.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많은 기업이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8월부터는 중소형주의 실적 발표 역시 본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주식 투자를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실적인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 사태로 기업들의 실적 감소는 이미 시장에 알려졌죠. 하지만 반대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오히려 실적 개선을 이룬 진단키트 섹터의 시즌이나 전자결제의 NHN 한국사이버결제, 리하우스의 한샘 등이 일반적인 실적 시즌보다 한 박자 빠르게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모두가 아는 재료라면 신규 진입에는 당연히 주의가 필요하겠죠. 지금은 새로운 종목 발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계속해서 톡방에서 뽑은 세 번째 투자 키워드는 안전적인 투자처입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는 단기적인 테마가 아닌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업종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폐기물 업종인데요. 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국내 GDP 증가로 소비가 늘어나면서 폐기물 발생량은 꾸준히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처리의 핵심인 소각시설은 건설에만 수백억 원의 비용이 투입되고 특히 매립지를 구하는 데 있어 환경 영향 평가와 거주 주민 설득 등 높은 진입장벽이 형성되면서 기존 업체들이 수혜를 잇고 있습니다. 폐기물 관련 기업들을 간단히 보면 코엔텍, 인선 ENT, KGETS, YN텍 등이 있는데요. 특히 코엔텍은 최근 IS 동서가 사모펀드를 통해서 지분 59%를 4,200억 원에 인수하며 화제를 낳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기업들의 실적이 매년 성장하고 있다는 거죠. 저 강성현 대표의 무료 카톡방으로 오시면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안정된 기업 선정은 물론 매매 전략까지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상반기 큰 수익에 이어 7월에도 계속해서 성공 투자를 위해 돕겠습니다. 똑똑한 투자와 함께 똑똑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You miss me? I miss all of y'all. All y'all girls standing together like that. I can't take it. 지금부터 다음 주 내 계좌를 화사하게 만들어줄 5스타 핵심주 만나볼 텐데요. 만나보기에 앞서서 다음 주 시장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어떤 체크 포인트들을 눈여겨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2분기 실적이겠죠. 실적, 네. 예. 미국은 이번 주부터 실적 발표가 본격화됐고 한국은 이제 네. 다음 주부터 발표가 되는데 2분기 실적이 안 좋을 것이다라는 것은 뭐 다 아실 겁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S&P 500 기업들 2분기
이익이 전년 대비 무려 45%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코스피 기업들의 이익이 20%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시장의 기대치가 워낙 낮기 때문에 뭐 2분기 실적 시즌이 뭐 주가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지만은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예. 일단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됩니다. 먼저 코로나가 극성을 부렸던 2분기에 언택트 관련주들 이런 것들의 실적이 크게 증가할 거라고 하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뚜껑을 열어봐야죠. 실제로 아, 좋아졌는지. 진짜로 좋아졌는지. 예. 좋아졌는지. 그러니까 막상을 뚜껑 열어보니까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 네. 실적이 안 좋으니까 또 급락을 했잖아요. 유료 예. 가입자가 좀 감소했다고 하더라고요. 실적도 예상보다 안 좋았고 예. 전년 동기 대비로는 좋았는데 예상보다는 안 좋았고요. 이렇게 되면은 주가가 조정을 받는 것은 둘째치고 이 종목들의 상승의 근간. 야 이게 과연 코로나 시대에 언택트가 올라가는 게 맞는 건가라는 그런 우려가 있기도 합니다. 다음은 이제 경기 민감주들, 소위 예. 말해서 시클리컬 주식들이라고 하는데 사실 뭐 굉장히 부진할 것으로 예상을 했죠. 그런데 그와 달리 실적이 몇몇 종목들이 잘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상당히 또 긍정적인 흐름도 예상이 됩니다. 이런 종목들이 많을 경우에는 주도주가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적에 더욱더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장이 많이 올라왔다라는 느낌을 받으니까 참 대응하기가 쉽지 않아요. 다음 주 어떤 전략이 좋을까요? 저는 다음 주 기술적으로 한번 설명을 기술적, 드릴게요. 예. 특히 코스닥 기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코스닥이 20일 이평선을 위로 올라가고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상승을 했지만 만약에 월화 바로 강하게 치고 가지 못한다면 코스닥 지수는 다시 한번 20일 이평선 이하로 밀렸다가 상승할 확률이 높습니다. 예. 따라서 월화 강하게 치고 간다면 바로 추격 매수를 하시고요. 치고 가지 못한다면 주 후반까지 기다렸다가 20일 이평선 아래에서 매수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셔서 다음 주도 성공 전략 세워나가시기 바라고요. 파이스타 세 분이 방송과 모바일을 통해서 추천해드린 종목들 수익률 점검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성호 대표 AS 종목 파인테크닉스 하반기 핵심주로 선정을 해주셨고 이제 단계 목표가에 도달을 했어요. 예, 이제 7월 3일 날 폴더블 네. 기대주로 추천을 드렸었죠. 근데 매수가 그때 4,000원에서 4,300원, 목표가는 단기에 4,700원, 중기 5,700원인데 5,760원까지 갔으니까 중기 목표가까지도 벌써 와, 달성을 예. 했습니다. 지금은 뭐 너무 좀 달궈졌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식힐 필요가 있습니다. 재매수를 하실 경우에는 뭐 4,000원 중후반대가 적당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조금 기다리실 필요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익은 대표의 AS 종목도 만나보죠. 바로 남화산업인데 핵심주로 선정을 해드리고 상승을 했는데 좀 최근에는 횡보세예요. 예, 남아산업이 조금 횡보를 하고 있고요. 예. 남아산업은 전남에서 골프장을 운영하는 아, 기업이고 예. 특히 이낙연 관련주로 크게 이슈가 됐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현재 기술적으로 20일 이평선을 타고 횡보를 하고 있고요. 네. 만약에 남아산업을 보유하고 계신다면 중기로 작년 그러니까 올 겨울이죠. 겨울에 고점을 찍었던 18,000원까지 목표로 보시고요. 그리고 손절은 12,000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김호영 대표의 AS 종목입니다. 바로 EN플러스인데 역시 상승 이후에 좀 횡보하는 모습이네요. 네, 그래핀 관련주로 2차 전지 핵심 소재를 개발 중인 업체인데요. 예. 일단은 큰 상승 이후에 좀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지만 가격 또한 내려가지 않으면서 횡보를 하고 있으니까 상승을 준비 중인 단계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목표가 9,000원, 8,000원에서 9,000원 계속 유지하면서 보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다음 주 내 계좌를 화사하게 만들어줄 종목 만나볼 차례죠. 먼저 첫 번째 주인공부터 확인해 볼까요? ISC. 네. 실리콘 러버 타입의 그 반도체 최종 테스트 소켓을 제작하는 회사입니다. 경쟁사가 이제 리너공업인데 리너공업은 여기도 테스트 소켓 만드는데 리너공업은 비메모리 쪽에 특화가 돼 있고요. 네. 동사는 작년 기준으로 45%가 비메모리이고 메모리는 55%입니다. 비메모리 쪽은 주로 이제 퀄컴이라든가 삼성, 애플 뭐 이런 글로벌 업체들의 AP 또는 통신 모뎀 칩 테스트용 소켓을 만드는데 특히 이제 삼성 내에서 동사의 테스트 소켓 점유율이 50%를 넘어가니까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삼성이 이제 파운드리를 계속해서 좀 키우겠다라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가 거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회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DDR5 수혜주라는 건데요. 최근에 여러분들 컴퓨터나 뭐 이런 데는 대부분 DDR4가 있죠. 네네. DDR5는 지난 9일 날 국제 반도체 표준 협의 기구가 PC와 서버용 DDR5 제품 규격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DDR5는 DDR4에 비해서 속도가 2배, 용량은 4배가 개선된 제품이고 내년에 D램 시장에서 DDR5는 25%, 내후년에는 44% MS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DDR5용 소켓은 DDR4 대비해서 가격이 한 20-30% 비싸거든요. 그래서 실적 증가에 긍정적이고요. 작년에 이제 공장을 베트남으로 이전을 하면서 그 효과가 반영돼서 저가 아이템들은 이제 그쪽에서 생산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수익성 개선 기대되고요. 작년 전체 영업이익이 20억밖에 예. 안 됐어요. 근데 올해 1분기에 59억. 와. 예. 올해 전체적으로 한 270억 정도 영업이익이 예.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2,500원에서 21,000원, 그리고 목표가는 1차는 23,000원, 중장기로 봤을 때는 26,000원까지도 가능하다 보고요. 손절가는 19,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 소개해 주셨고 계속해서 이익은 대표의 다음 주 핵심 종목도 만나볼까요? ICD. 예, ICD는 OLED 제조 공정 중에 방막을 애칭하는 식각 장비 제조업체입니다. 예. OLED 관련 업체죠. 그래서 현재 디스플레이 산업을 보면 LCD에서 OLED로 전환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시장에서 빠르게 전환이 되고 있고요. 네. 최근 아이폰 12 시리즈에서는 OLED 채택률이 100% 예상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올해 OLED 채택률을 70% 이상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당연히 OLED 관련주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ICD 같은 경우는 작년 1분기 영업이익이 4억인데 올해 1분기에 벌써 83억, 와, 크게 예. 증가를 했고요. 2분기에도 실적을 기대할 수 있고요. 그래서 매수 전략으로는 매수가는 15,900원, 목표치는 17,200원, 손절가는 14,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뭐 두 분 다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는 그런 종목을 갖고 왔고요. 자, 마지막으로 김우영 대표의 라이징 스타까지 만나보죠. EDGC. 네, 코로나19 진단 키트 업체입니다. 네. EDGC 자회사인 EDGC 헬스케어가 솔젠트의 지분 16%가량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솔젠트는 가장 빠르게 진단키트 승인을 받은 곳이고요. 무엇보다 타사 진단키트가 통상 6시간 만에 감염 여부를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솔젠트의 진단키트는 2시간 이내에 99%의 확률로 감염 여부를 확인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단 기술력 부분에서는 월등히 앞선다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EDGC 헬스케어를 EDGC에서 이제 흡수합병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솔젠트의 기술력을 그대로 확보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9월 달에 제2공장을 가동을 하면서 일단은 물량 확보 그리고 4분기까지 실적도 어느 정도는 만들어졌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매수가 현재가 13,000원인데 최근 급등을 한 이후에 횡보세를 또 보이고 있는 눌림 공략을 할 수 있는 좋은 구간이라고 보입니다. 목표가는 단기적으로는 15,000원, 손절가는 12,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5스타의 핵심 종목까지 만나봤는데요.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자신의 원칙에 맞춰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Don't know when we're going home, but your friend could come along. Thinking why not? Baby, why not? Woo. I'm looking good, don't wanna blink. Mirror tells me I'm 방대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빠르게 분석, 내 투자 성향에 딱 맞는 종목 선별은 물론 전략까지 꼼꼼하게 세워주는 인공지능 로봇, 로보마켓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욱 편리하고 정확해진 모습으로 단장한 로보마켓, 최근 놀라운 적중률과 수익률로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로보마켓의 수익 현황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진단키트 관련주 휴마시스 당일 매매로 20%라는 높은 수익률을 보여줬고요. 또 빅데이터 관련주 오픈베이스로 11%의 수익률을 기록, 건축자재 생산업체 덕신하우징으로 단계 11%, 쌍용차 역시 당일 매매로 9%의 수익률을 보여줬습니다. 주식도 이제 인공지능 시대, 주식 정보를 쏙소리나게 제공하는 로보마켓의 자세한 내용이 궁금한 분들은 SBS CNBC 5스타 홈페이지나 026938-2071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여름이면 투자자를 설레게 하는 말, 바로 서머랠리죠. 이제는 옛말이 되었나 했는데 올해는 다시금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무더위에 지치기 쉬운 요즘이지만 뜨겁게 달아오를 주식시장을 기대하면서 더욱 즐겁게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 더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대표님, 주식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수익 난다. 투자 불변의 법칙 필살기는 계속됩니다. We were only 11, but acting like grown-ups like we are in the present. Drinking from plastic cups, singing love is forever and never. Well, I guess that was true.